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다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이슈들 나눠볼지 이유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나운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핵심 이슈만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꽃이 피었네요. 아, 네. 네. 그죠? 네. 무슨 꽃일까요? 대표님 그러게요. 어떤 꽃 같아요? 무슨 꽃일까요? 네. 카네이션? 카네이션 같아요. 카네이션? 카네이션 같아요. 그죠? 진짜. 카네이션 네. 맞죠? 오, 진짜요? 카네이션. 네. 어버이날에 이렇게 대표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입고 왔어요. 정말 잘 둘러댑니다. 귀에 걸면 네. 귀걸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근데 사실 대표님께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정말 고급 정보들뿐만 아니라요.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주식 강의를 사실 강의라고 해야 될지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진짜 스승이란 단어가 고개를, 것 같습니다. 고개를 대표님. 너무 못 들고 계시는데. 이런 칭찬이 굉장히 쑥스러워요. 근데 칭찬을 진짜. 좋아하면서도 쑥스러워요. 근데 원래 칭찬도 잘 받아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받을게요. 맞아요. 네. 대표님 되게 잘 받을게요. 받으시고 또 가장 이제 익숙하신 우리 유진 아나운서님은 이 칭찬을 늘 근데 남편분께도 사랑을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잠깐 들은 일화가 그 빨래 개키는 것만 하신다고 그랬나요? 아, 제가 네. 요리랑 다림질만. 요리랑 아. 다림질만. 네, 다림질만. 뭐 네. 빨래도 아니고. 네네네. 그럼 나머지는 다 남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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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죠. 사랑 그러니까 많이 또 이렇게 받으신다니까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사랑받고 사시네요. 그죠? 네, 그죠. 맞아요. 저 대표님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지 않나요? 전 전혀. 아, 네, 그래야 저는- 사랑 많이 받으실 텐데. 저는 전혀 저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것도 있는 게 저는 사실 육아에도 이게 남자들은요 네. 애 1시간 볼래 하루 종일 일할래 그러면 네. 후자를 택합니다. 일을 네, 하겠다. 일을 하겠다. 애 1시간 보는 거 이거 우리한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일 중에 차라리 주식을 하라 그러면 주식을 뭐 계속해서 돈 벌어라 그러면 그건 쉬워요. 근데 애를 하루 종일 봐라. 역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의 개념, 룩이라는 개념이 있고 네. 그냥 지켜보는 개념, C라는 C? 개념이 아,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냥 이제 우리는 거의 C예요. 그 아내분들은 거의 룩의 개념으로 보는데 애들을 볼 때 관찰하고 맞네요. 살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봅니다. 보기만 봅니다. 계속 조금 위험하다 싶을 때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보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잠들어 있죠, 저 혼자. 그래서 이게 진짜 C예요. 그냥 보기만 보는 거. 그냥 네. 자가 이렇게 위험할 끄고 수 있구나. 있겠네요. 이거죠, 그냥.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아, 이슈 그래서 코너예요. 첫 번째 이슈. 아니요. 이슈 들어가기 전에 아, 네네. 이게 잠깐만 좀 하고 넘어야 될 텐데 네. 연희 BNT가 어제도 전일 이제 급등이 좀 나왔죠, 사실은.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11.91% 올랐고 오늘도 지금 2.8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배양기 네, 맞아요. 줄기세포 배양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 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M 플러스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EM 플러스 이제 항공 우주 산업 가까이에 와 있다. 그렇죠. EM 플러스 스페이스 9의 대다수 임원진들이 EM 플러스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맞아요. EM 플러스가 어제도 보면 네. 5%, 오늘도 4.58%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수익이 좀 크게 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차익에 대한 부분도 항상 생각은 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네. 여러분들이 다른 가장 극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항상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면 리스크도 체크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알아서 보고 네.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위치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셨으니 맞아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네. 안 그러면 두 번째는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시고 어제 짚어드렸던 메가MD가 계속 지금 상승해서 한 1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정말 많이 오르네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네. 시대가 바뀔 때는 그 시대가 바뀐 패러다임을 또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웰바이오텍은 사실 지금 며칠째 계속 하락인데 네. 코비박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 자 이게 이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그 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빠진 건 아니라서 네. 걱정할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상 추세상 꺾인 부분도 아니고 네.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왜 빠졌는지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맞아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CB 즉 만기 담보부 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그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 하나와 네. 그다음 두 번째 회사에 관계되신 좀 중요하신 분들이 네. 그죠? 코로나 밀접 접촉자라서 아, 예, 정말요? 지금 자가격리 중이세요 전부 다들. 아이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또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제 자가격리에서 좀 해제가 되고 나면 주식은 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경영 재개가 네,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됐든 중단 상태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기사도 한 줄 못 나오고 있다. 맞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결국은 뭐냐? 자가격리. 자가격리 중이신 거예요. 전부 중이시다.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짚어드렸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또 책임지시는 모습들 보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역시 우리 예병근 대표님이다, 역시 나우경제다 하실 텐데요. 어쨌든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이유진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슈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즘 폐지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폐지를 원료로 각종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지업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 중에는 아예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지가 부족해진 건 정부가 수출은 가만히 두고 또 수입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제지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까다로운 수입 규제에 기업들이 폐지 수입을 또 꺼리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제지사에 입고되는 폐지 가격은 1년 만에 70% 정도 뛰었는데요. 이러한 펄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고요. 제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펄프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원료인 펄프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제지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되려 커지고 있긴 하고요. 아울러서 요즘에 또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워낙 커졌죠. 그로 인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장 전망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폐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각 집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박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동네 맞아요. 가보면 야, 이 박스 천국이에요. 박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도 오늘 아침에 한 근 버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네. 많이 배달을 시키시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쇼핑을 진짜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아침만 되면 네. 그 새벽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또 새벽 우리 그렇게 아침 항상 제가 아침 문 열고 친구분들이 나올 계시죠. 때는 마켓 컬 그죠? 네, 그쪽에서 마켓, 그죠. 한금 맛있어요. 뭔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먹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거의 학교에서 애들이 먹고 왔다면 네. 지금 요새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네. 집에서 많은 양의 음식들을 소화시킬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어찌 됐든 이런 지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까지 택배를 많이 시켰었던 세상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음식들을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마트보다는 지금 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포장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골판지 업체들도 그렇고 전부 다 살아보지 못한 평균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를 내잖아요. 어떻게 하냐? 지출은 얼마 정도고 수입은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얼마 정도의 뭐 물건 판매량을 보통 평균치를 딱 내서 그때에 맞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죠. 네. 근데 지금의 세상은 어떠냐면 턱도 없이 그 평균치를 주문해 턱도 없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왜? 더 많은 물량들이 택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골판지 업체들, 제지 업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이게 끝날 것 같으면 이쪽이 주가가 빠져야 돼요. 근데 끝나지 않으니까 숫자도 계속 좋아지고 계속 올라가고. 근데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지 업황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호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적까지. 점들을 참고해 보시죠. 최근에 이제 제가 무림페이퍼 쪽 방문을 했었거든요. 무림페이퍼랑 갔었는데 네. 무림페이퍼도 실적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요. 무림제지, 무림페이퍼, 무림 SP 이런 회사들은 네. 실적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올해 중간 배당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전에는 안 살아봤던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들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 제지업계가 또 죽지 않을까요? 하락세를 타진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지는 더 필요한데 사실 인쇄업 쪽은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지업은 화랑인데 인쇄업이 망하고 있다. 이 얘기의 끝이 뭐냐면 네. 당연히 폐지가 모자랄 수밖에 없죠. 인쇄업은 지금 안 좋아요. 네. 저 요새 선거가 있어도 선거 홍보물 거의 인쇄물로 거의 받아보신 적 없죠? 네. 옛날에는 맞아요. 인쇄물. 요새 신문을 누가 지면으로 봐요. 그렇죠. 다, 거의 다 이북으로. 온라인으로 봐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제지 업황은 좋은데 인쇄업이 죽으니까 인쇄업이 안 좋으니까 신문도 요새 잘 안 보니까 페이지들은 더더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물동량은 많아졌고 여기서 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 일부가 다시 재활용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죠. 음. 그 페이지 쪽은 페이지를 인해서 이제 골판지를 만들고 하는 제지 쪽은 훨씬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으나 네. 인쇄업황은 여전히 안 좋다. 이 관점은 제지업이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왜 모자라니까. 맞아요. 코로나 외적으로 그렇죠. 인쇄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외적으로도 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새 인쇄물 잘 심지어는 명함도 요새는 전자명함이라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모바일 명함 네, 보내죠. 모바일 명함으로 다 네. 보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명함을 인쇄해 갖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쇄업황이나 이런 쪽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누가 이제 우리 회사에 근무했던 분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 인쇄업황으로 간다 그러길래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의 효심 때문에 제가 참았다고요. 퇴직금만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래 가서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럼요. 네,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쇄업이 안 좋아지는 건 누구나 보이는 일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인쇄업 쪽은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 점은 참고해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뭐 지금 인쇄업은 불황인 가운데 이제 또 제지업체들은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런 폐지를 재활용하는 말 그대로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희가 좀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요. 있죠. 이게 뭐 네. 사실 근데 이거를 보면 네.
대다수 사용했던 것에 대다수를 사용할 수 있냐? 그럼 이 100% 사용할 수 그렇지는 못해요. 또 버려지는 네, 것들이. 버려지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게 그럼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우리죠. 네, 우리예요. 맞아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한 해 어마어마한 양의 옷들이 이제 폐기가 된다고 해요. 옷들이요. 네. 근데 그 옷은 재활용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옷은 또 한 해 어마어마한 양의 패션 사업이 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신상. 그럼 그 섬유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얘기죠. 갑자기 찔리네요. 네, 그렇죠. 네. 유진 앵커님보다 제가 더 찔려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한 가득을 채우고 있지 않을까. 뭐 신상 몰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는 제 그건 아니고요. 네. 집에 계신 그분의 어떤 그러셨군요. 그분의 취향이 이제 아니 어. 남편의 취향이 있어요. 그분들의 취향이. 맞아요. 저희 신랑도 네.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챙겨주셔야 또 이런 패셔니스타.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대표님께서도 탄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면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생활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회사가 아직도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걸 플라즈마 방식으로 태워서 네. 이거를 그러니까 섬유 쓰레기든 뭐든 플라스틱이든 오. 이 플라즈마 방식으로 태워서 여기에 수소를 얻어내는 회사. 그때 얘기 들었죠. 글로본. 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충청도 클러스터,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하고 뭉쳐져 있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정확하게 구현되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모든 생활 쓰레기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이거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보는 측면으로 본다면 네. 이 회사가 좀 앞으로 유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으로도 이제 뭐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좀 지켜봤던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도 네. 이 종목을 좀 지켜봤거든요. 상신 EDP라는 종목인데 상신 EDP. 지금 막 약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 아까 전에 빨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볼 때는 한 3% 정도 오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신 EDP의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 전기차 모멘텀인데 지금 유럽이 이제 각형 배터리를 쓴다. 유럽이 각형 배터리를 쓰는데 각형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품들, 그 부품들 중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상신 EDP거든요. 근데 이게 상신 EDP가 그럼 유럽으로부터 수주를 따낼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예, 각형 배터리 선호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완성품 배터리 쪽은 오히려 유럽에서 저렇게 자국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좀 불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배터리 부품 업체로 봤을 땐 유리한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신 EDP가 오늘도 갭을 좀 띄웠는데 지금도 뭐 방송 나가서 그럽니까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죠? 차트는 흐름을 네. 보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괜찮은, 상승해서. 그러니까 오, 괜찮은 좋네요. 시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게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올랐다가 건전한 조정 이후에 횡보 구간이 나왔고 네. 그 횡보 구간이 조금은 길게 보이는 듯 하나 여기에 박스권이었죠. 네. 근데 딱 박스권을 지금 뚫었어요, 일단은. 뚫었다는 것은 다시 정고점 영역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2차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트루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런 오르네요.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헛말은 안 드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네. 개 다실 수 있는 것도 개 다시고 네. 또 그게 제 말이 또 100%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100%다 맞으면 제가 이거 감 온다. 온다. 이걸로 가야 되죠. 그렇죠. 주술매매. 그죠?
주식 쌀 매매가 아니고 준비해야죠. 주술 매매가 주식 매매가 아니고 되겠네요. 주술 주술. 매매로 가는 거죠. 주술 매매. 네. 네. 그게 모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두 번째.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장 코스피는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3,300선을 견고히 유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가총액 비중 20%가 넘는 삼성전자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심지어는 지난달부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올해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수요 강세로 디램의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엔 또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또 메모리 여팡의 피크 이슈 등으로 8만 원대 초반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와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대장주일 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대장주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잇따른 상승 재료로 이 상반기에 기대감이 크긴 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을 전혀 못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떨까요? 이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네. 포함해서.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 부분이 너무 이제 개인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누구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주가가 문제죠.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실 어떤 그 총수의 어떤 부재 네. 이 부분이 어떤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밴드 업체들도 최근에 보면 못 올라와요. 이유는 뭐냐? 투자가 계속 연기되고 있으니까. 연기되고 있으니까 이 투자가 연기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삼성전자에도 나중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 투자가 계속 연기됐으니 그 본격적인 시기, 즉 실적이 나오는 시기도 연기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기대감들이 조금씩 실망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대를 지금 뭐 전부 다 8월 15일 8.15 광복절 특사 광복절 네. 특사. 네, 무슨 맞죠. 영화 제목 광복절 특사죠. 맞아요. 생각나네요. 8.15 특사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네. 삼성전자 그 이후부터는 반등의 그래도?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네. 그 8.15가 다가올 무렵쯤부터 8월 초부터 기대감이 이제 곧 나오겠네. 혹시 투자가 이루어지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다. 8월 초쯤으로 봐야 될 거예요. 네. 그 8월 달에 아마 시장의 썸머 랠리의 일부를 트리클 다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 삼성전자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8월 초까지 매수를 조금 연기를 하시거나 네. 안 그러면 연기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8월 초까지 연기를 좀 하시거나 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구체적인 네, 팁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를 이미 갖고 계시는 우리 온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사실 뭐 저희가 어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 총수의 부재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산업 전망성은 아무리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8월 초 어떤 그 기대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하반기 IPO 대여로 꼽히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어제부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장 시 발행되는 주식 수는 6,545만 주, 신주 발행가액은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만약 상장 첫날에 이른바 따상이 이뤄지면요. 국내 1위 금융그룹인 KB와 신한을 합친 시총을 바로 뛰어넘으면서 1등 금융회사에 오를 수 있는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5일 만에 계좌 개설 고객 100만 명을 확보를 했고요. 또 시작 2년 만인 2019년에 흑자 전환,
2020년에는 1,136억 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점이 없어서 또 저비용 구조로 운영이 되고 또 무엇보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플랫폼 사업 구조, 이 플랫폼 사업 구조로 대규모의 젊은 고객 유입이 이끌어져서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럼 저는 화제를 좀 살짝 돌려서요. 하반기에 공모주 대여들이 몰렸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복 청약은 또 금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지. 카뱅이 단연 우선이죠. 뭐. 네. 카카오뱅크가 카뱅 계좌 있으시죠? 네. 카뱅 계좌 저도 있으시죠?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네. 네. 다들 카뱅 계좌를 다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카뱅. 그리고 그 계좌의 주 목적은 어디에 쓰세요? 저요. 급여통장 아니실 일단은 거고. 네 맞아요. 그 수수료, 이제 네.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증권 음.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주식과 연계돼서 그걸 그렇게도 쓰고 갖고 계시고. 있죠. 어디에 저는 모임 통장, 그 신랑이랑 같이 생활비를 쓰는 공유할 때 돈 어디 썼는지 구구절절 말하기 굳이 필요 모임 없는 통장. 모임 통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신세대죠?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항상 돈을 넣고 네. 경조사비. 별도의 그러니까 용도로. 예, 그러니까 경조사비가 우리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조사비를 사실 막 이렇게 요새 코로나 시대에 직접 가서 주기가 특히 먼 지역은 그렇죠. 직접 맞아. 가서 주기가 봉투도 그래요.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카카오. 맞아, 그렇죠. 맞아. 참, 카카오가 그냥 평소에 보통 어떤 경조사비를 준다는 건 평소에 대화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카카오톡으로도 대화. 네. 네. 그 사람한테 보낼 때 카카오톡으로 해서 맞아.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맞아. 생일 때 글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고 맞아요. 선물하기도. 그러니까 네.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참. 제가 아는 대다수의 분들은 저는 뭐 사실 살면서 지금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제로를 하고 살고 있는데 네. 대다수의 분들이 대출을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더라고요. 대출? 저금리여서. 저금리 대출. 저금리. 네. 역시나 그 좀 이렇게 소액 많이- 저금리 대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들어본 것 같아요. 비상금 대출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금융권에서 그 대출의 이익 구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그걸 맞아요.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대출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금융권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애들이 이익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겠네요. 카카오뱅크가 뭐 다른 곳처럼 지점이나 많이 운영하면서 경비가 많이 세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카카오뱅크 지점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점이 없다니까요. 맞아요. 문서만 네, 들어오죠. 전부 온라인으로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뱅크가 이게 실적 좋을 압도적이다. 수밖에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압도적으로 금융권에서 돈은 적게 쓰고 대출 규모는 굉장히 크고 그럼 네. 돈은 많이 땡기고. 맞죠. 괜찮네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좋을 것 그렇습니다. 이제 목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이 카카오뱅크에 네.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아울러서 저희가 이렇게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슐랭 가이드로 들어오시면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